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MVC라고 불리는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패턴이에요. 이러한 패턴들은 디자인 패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컴포넌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컴포넌트 패턴은 한 개 이상의 패턴이 모여있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 개 이상의 패턴을 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다시 만든 경우를 컴포지트 패턴이라고 그래요. 컴포지트 패턴이라고 그래요. 모아져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컴포지트 패턴은 패턴을 이용한 패턴을 또 만들어서 그냥 모아져 있으면 컴포지트 패턴이 이게 아니라 그 모아져 있는 애도 패턴처럼 이름이 붙어야지 컴포지트 패턴이 돼요. 그래서 MVC는 여러 패턴들이 모아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얘 자체가 MVC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컴포지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패턴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엔 컴포지트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그냥 패턴도 쓰이고 안 쓰이고가 되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컴포지트는 하물며 쓰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한정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포지트 패턴이 유명하게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 경우는 워낙 많은 경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컴포지트 패턴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샘플에도 다 컴포지트 패턴으로 되어 있죠. 엄청나게 많이 묶여 있잖아요. 안에 패턴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보면 패턴 다 나오잖아요. 컴포지트화 돼 있지만 걔는 컴포지트 패턴은 아닌 거죠. 남들한테 하나의 무언가로 인식될 수 있는 패턴은 아닌 거예요. 그에 비해서 MV 계열의 이 패턴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인식을 시킬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컴포지트 패턴 중에 유명한 패턴이 엔터프라이즈 패턴에 가면 도메인 패턴이나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디자인 패턴은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골격을 이루는 거고요. 이 패턴에 익숙하다는 거 가정하에 얘네들 조립해서 어떤 모양을 만든 이 패턴 컴포지트 패턴들도 유명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패턴을 익힌 다음 단계의 패턴을 또 익히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턴 공부를 해보면 이 레이어별로 패턴이 계속 나와요. 그럼 왜 패턴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짜는 것보다 선배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해놨으니까 배우면 훨씬 쉽게 짤 수 있어서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MVC 계열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펴봅시다. MVC에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객체들이 있는데 MVC 패턴은요 역사상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델 뷰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그 MVC죠. 모델과 뷰가 적극적으로 통신하는 모델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MVC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제왕적 컨트롤러라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 제왕적 컨트롤러 패턴에서는 모델과 뷰가 직접 통신하지 않고 반드시 컨트롤러 경유해서 통신하게 돼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거대한 컨트롤러를 만들게 됩니다. 거대한 컨트롤러를 만들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MVC 프레임워크 중에 그렇게 안 생긴 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MVC 패턴은요. 옛날 뭐 스몰 토큰이 제록스니 이런 역사적 것들 말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프링 MVC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컨트롤러 중심으로 움직이게끔 재편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MVC가 개발될 때는 컨트롤러는 모델에 대해서 입출력을 담당하는 역할만 하고 모델과 뷰가 직접 통신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화되어 있는 컨트롤러 중심의 MVC를 배워볼 거예요. 자, 컨트롤러는 모델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봅시다.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이 컨트롤러에서 모델로 나가 있는데요. 컨트롤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은 컨트롤러를 모르고 컨트롤러가 자기가 어떤 모델과 맵핑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라는 건 순수한 데이터, 원형인 거죠. 여기에는 네이티브 객체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우리가 다뤄야 될 순수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첫 번째 책임 중에 컨트롤러가 사용할 모델을 생성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 생성이라는 건 내가 직접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 딴 데서 가져오든 섭외하든 어쨌든 이 컨트롤러가 사용해야 될 모델을 섭외해옵니다. 일반적으로 컨트롤러가 직접 모델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상용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혹은 디스패처라는 애한테 모델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어쨌든 모델을 가져올 책임이 있고요. 컨트롤러한테는. 그러면 모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컨트롤러한테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모델에 어떤 데이터가 빠졌다든지 어떤 데이터가 추가됐다든지 변경되면 이 사실을 컨트롤러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이 화살표를 보면요. 컨트롤러가 모델을 아는 거지 모델이 컨트롤러를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컨트롤러가 모델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모델을 알고 있지 모델은 컨트롤러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통보하죠? 옵저버 패턴으로. 그쵸? 옵저버 패턴으로. 이러려고 옵저버 패턴 쓰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구체적으로 컨트롤러 알지는 못하지만 얘가 나를 리슨하고 있다면 난 얘한테 노티파이 해줄 수 있으니까 옵저버 패턴으로 자기의 변화를 컨트롤러한테 알려줍니다. 그에 비해서 뷰는요. 뷰 역시도 컨트롤러가 자기가 소비해야 될 뷰를 만들어냅니다. 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모델과 대화해서 모델을 섭외했으니까 이 모델을 들고 있겠죠. 이 순간. 이 모델을 뷰한테 전달해주면 뷰가 그 모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뷰가 그 모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결국 컨트롤러라는 건 데이터를 공급할 모델도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소비해서 그림을 그릴 뷰도 가져오는 거죠. 뷰도 가져온다. 그러면 뷰는요.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인풋도 일어나고 아웃풋도 일어나는데 여기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은 다시 컨트롤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럼 이 컨트롤러는 보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한테 다시 전달하고 모델이 전달되면 업데이트가 일어나서 노티파이가 오면 또 뷰한테 다시 전달하고 이 순환 구조를 갖는 거예요. 모델이 저 뷰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컨트롤러한테 보고하니까 컨트롤러는 모델한테 업데이트를 때리고 모델이 업데이트 때리면 컨트롤러한테 업데이트 됐다고 보고가 오면 그 보고를 기반으로 다시 뷰를 갱신하는 식으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컨트롤러 처음에 생성하는 애는 누구야? 그게 바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애는 누구냐면 익스프레션이라고 노드에 있는 MVC 프레임워크에서 앱이라고 사용하죠. 근데 앱 말고도 일반적으로 라우터라고 불러요. 라우터, 디스패처, 서블릿 디스패처도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중앙에서 상황에 따라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있습니다. 진입점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걔가 있어요. 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얘한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얘가 그 일을 할 만한 컨트롤러 섭외해서 얘한테 위임해버려요. 그럼 얘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일을 할 때 얘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않고 데이터는 여기서 섭외해오고 뷰는 얘한테 위임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MVC 구조예요. 왜 이렇게 짰느냐? 배경이 있겠죠?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을 컨트롤러한테 위임했을 때 컨트롤러가 참조해야 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뷰 간에는 뭐가? 변화율이 틀리다. 모델이 변화를 갖는 주기나 수정되는 주기, 빈도와 뷰가 수정되는 빈도나 그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둘이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컨트롤러한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서 뭐 변화율을 나눠준 거죠. 이렇게 격리시켜서 얘는 데이터적인 변화만 컨트롤하게 되고 여기는 뷰적인 변화만 컨트롤하고 뷰는 고객이 야 안 예뻐 버튼 좀 위치 좀 옮겨봐 이거 맨날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저기에서는 여러분들 은행 계좌 시스템이 막 갑자기 바뀌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변화율이 다르다. 이유도 틀리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컨트롤러가 따로따로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와 보여주는 렌더로 구분해 놓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UI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서버 백엔드 개발자라면 서버 백엔드 개발자도 뷰가 있죠. 제이슨 리턴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라면 많은 화면을 안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엔드 유저가 만지게 되는 거는 화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MVC 패턴이 언제나 거의 유용하죠.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은. 완전히 출력이 없는 애들도 있냐고? 있죠. 완전히 출력이 없고 얘가 어떤 일 하고 싶으면 컨트롤러 모델만 통제하고 뷰가 아예 없는 타입들도 있죠. 뭐 내부에서 알아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애라든지 알아서 뭐 온도를 조정하고 있는 애라든지 이런 애들은 출력이 없잖아요. 아예. 그런 애들이 이렇게 모델하고 컨트롤러만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러 모델을 합쳐도 큰 이질감이 없겠죠. 근데 출력이 뭐라도 있으면 나눠두는 게 낫다. 나눠두는 게 낫다. 그럼 저 그림에서 보면 뷰와 컨트롤러를 봅시다. 뷰와 컨트롤러는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단 말이에요. 뷰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컨트롤러부터 모델을 주입받아야 되고 뷰의 인터랙션이 일어나면 뷰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컨트롤러한테 던져줘야지만 컨트롤러가 그 변화를 보고서 컨트롤러만 알고 있는 모델을 갱신할 수가 있다. 모델을 갱신하면 모델 갱신에 의해서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해서 컨트롤러가 이걸 모델을 갱신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뷰를 렌더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구조를 배운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만들었던 투두 앱을 MVC로 바꿔볼 건데, 기존에는 디자인 패턴을 배우라고 디자인 패턴을 믹스하는 데 중점을 뒀더라면 오늘은 MVC 패턴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능을 좀 간략화시키고 MVC 패턴을 수렴하도록 천천히 가볼게요. 컨트롤러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죠? 어떻게 그림을 봐도 컨트롤러가 왕이죠. 컨트롤러의 보스는 물론 앱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앱이 화살표, 즉 컨트롤러 알고 있는 건 앱이기 때문에 앱이 보스긴 하지만 얘는 처음에 진입점만 제공한 거고 얘가 제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왕적 컨트롤러 MVC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MVC 패턴은 이 그림만 봐도 너무 많은 책임이 컨트롤러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프링 MVC를 개발하면 컨트롤러가 엄청 커져요. 컨트롤러가 엄청 커지니까 거기다가 인터셉터 붙이고 서비스 레이어 분리하고 디스패치 분리하고 난리를 쳐도 여전히 컨트롤러가 엄청 크죠. 그럼 여러분들 SI 공사에 끌려가면 스프링 깔아놓고 뭐 하는 거죠? 너도 컨트롤러 1번, 넌 컨트롤러 2번. 다들 컨트롤러 짜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할 줄 아는 컨트롤러 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컨트롤러가 비대해지는 이유, 너무 많은 책임을 갖고 있어서. 이게 MVC 패턴의 약점이에요. 거대 컨트롤러 만들게 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느냐? 없어요. 다른 패턴 쓰셔도 여전히 컨트롤러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원래 크니까. 원래 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래 복잡하고 복잡한 대부분의 내용이 다 컨트롤러에 들어있기 때문에 큰 거예요. 처리할 일이 원래 단순하다면 컨트롤러가 단순해지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줄이는 건 다른 패턴이 아니라 컴포넌트 패턴을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처리할 일을 작은 컴포넌트 단위로 분리하면 컴포넌트가 처리해야 될 컨트롤러는 조그매지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로 분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얘가 통째로 어떤 과업을 주면 굉장한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 이번에 반지 해장 영화 좀 만들어 와봐 하고 피터 잭슨한테 주면 얘가 피터 잭슨이잖아요. 할 일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주고 넌 반지의 제왕에서 뭐 배경만 섭외해봐, 넌 배우만 섭외해봐 이러면 컨트롤러가 줄어들 거 아니야. 컴포넌트화 시키지 않으면 컨트롤러 안 줄어들어요. 원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모델부터 볼게요. 항상 모델이 제일 쉽죠. 자, 모델의 베이스가 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ES6에서는요 셋을 기반으로 옵저버를 만들면 굉장히 편해져요. 옵저버 패턴을 만들면. 왜냐하면 셋은 리스너를 받아들일 때 중복 체크를 알아서 하기 때문에 셋 안에는 중복된 요소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셋을 베이스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 서브젝트를 만들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셋을 먼저 구현하고, 근데 얘를 모델인데 셋처럼 쓰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셋처럼 쓰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셋처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add, delete, has를 막아버려요. 못 쓰게 막는 거죠. 그래서 모델 클래스한테 add, delete, has 때리면 다 스로우 던져서 셋으로 못 쓰게 만든 거죠. 나는 그걸 내부에서만 쓸 생각이 있어. 그런 거야. 자, 컨스트럭터에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심층 방어라는 걸 합니다. 함부로 속성이 바깥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 한 번 더 감싸서 심층 방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브젝트 어사인처럼 할당한다고 했을 때 제가 빈객체 하나 만들고 여기다 어사인한 거를 언더 프루프 안에 숨겨놨죠. 얘는 속성을 그냥 담지 않고 언더 프루프라는 객체 안에다 숨겨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층 방어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못 건들게 하려고. 기본적인 생성자에서는 속성을 지정했고요. 그러면 얘가 서브젝트로서의 면모를 갖춰야겠죠. add listener, remove listener, notify를 하면 되죠. notify를 하면 되죠. 서브젝트로서 기능을 하는데 얘는 자신의 add하고 delete는 이미 막아버렸잖아요. 제가 슈퍼커 쓰면 돼요. 슈퍼커는 셋이니까. 셋 건 안 막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객체의 메소드로 호출하면 스코프 체인이나 프로타입 체인을 통해서 찾는데 얘를 상속한 모델들은 셋이나 add를 호출하면 자기한테 없으니까 부모 걸 찾으러 오면 여기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얘는 슈퍼가 셋이기 때문에 얘는 호출할 수 있죠. 지금 이 모델 클래스는 부모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슈퍼의 셋, add나 delete로 호출하면 진짜 셋에 있는 add나 delete가 호출된단 말이에요. 지는 맞고 지 밑으로 못 쓰게 맞고 자기 위 거는 자기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 if, has 뭐 이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 셋은 그냥 add하면 무조건 중복을 방지하니까 편합니다. 코드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슈퍼 add를 통해서 넣고 delete하고 노티피 뗄 때는 본인의 for each를 돌면 되겠죠. 제가 for each는 안 막았으니까 본인의 for each 돌면서
이 리슨이라는 게 바로 옵저버들이 공통을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를 여기 정의한 거죠. 리슨 해서 본인을 쫙 리슨해서 노티피케이션 해주면 된다. 근데 모델은요, 모델 안에 모델이 들어갈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본인이 다른 모델의 옵저버이기도 해요. 어떤 모델이 밑에 모델을 소유한다면 보스는 누구죠? 소유된 자식 모델인가요? 자기인가요? 자기가 보스죠. 저번 시간 기억나세요? 궁예가 관심법을 쓴다고 그랬죠. 부모는 보스니까 옵저버가 돼야 되는 거죠. 보고하는 쪽이 자식이에요. 보고하는 쪽이 서브젝트인 거고,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려면 부모는 자식의 옵저버가 된단 말이에요. 수신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리슨 할 거야. 내 자식들이 오면 나도 리슨 해야지. 이런 뜻인 거죠. 모델은 일반적으로 양방향 통신을 합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관시법을 적용하고, 그렇죠? 자기 수하들한테, 자기 보스나 자기한테 보고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아까 컨트롤러는 제왕이라고 했죠. 제왕적 컨트롤러 기억나세요? 아무리 모델이라 할지라도 누구한테는 보고해야 된다? 컨트롤러한테는 보고해야 된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 다 컨트롤러나 부모를 위한 장치인 거고, 이게 나로서의 그 아이덴티티인 거죠. 옵저버를 배우고 나니까 설명하기 편하죠. 그렇죠? 옵저버는 어려워서 제가 저번 시간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옵저버 잘 못 써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리슨, 옵저버로서의 인터페이스도 구현하고, 그 밑에 서브젝트로서의 세 가지 인터페이스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델 베이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태스크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전에 만들었던 태스크를 간략화시켜서 데이트 기능 없애버리고 소트 기능만 없앴어요. 나머지는 똑같고. 컨스트럭터에서 타이틀 받으면 슈퍼한테 오브젝트로 타이틀하고 is complete하고 리스트 보내주면 언더프루프에 잡아주겠죠. 저렇게. 네? 안 어렵죠? 안 어렵잖아. 요 오브젝트 슈퍼한테 보내주면 오브젝트 프루프로 들어와서 오브젝트 어사인으로 빈객체한테 넣어준 걸 언더프루프로 잡는다고. 자, 리슨. 이 태스크는요, 자기가 자식 태스크를 갖게 되죠. 그렇죠? 자기 밑에 자기 자식 태스크가 생기잖아요. 자기 태스크가, 자기 자식 태스크가 자기한테 뭘 보고하면 자기는 부모한테 보고할 책임이 있어요. 원리를 따져볼까요? 자기 밑에 자식 1번 있었는데 자기 자식 1번 밑에 자식이 생겼대. 이러면 이 제 자식이 저 자식 하나 추가되는데 하고 저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죠? 컨트롤한테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슨하면 노티피케이션 해야 되는 불쌍한 중간 관리자인 거죠. 모델이 안만 잘라봤자 부모 모델한테 보고하든지 아니면 컨트롤한테 보고해야 되는 불쌍한 중간 관리자란 말이에요. 얘는 결코 마지막 보스가 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컨트롤러가 제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리슨이 오면 다시 노티피만 하는 중간 관리자일 뿐이다. 자, 타이틀하고 is complete는 외부에서 얻어가야 되니까 제대로 게터를 만들어 줍시다. 언더프루프를 깔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프루프 앤 타이틀하고 컴플릿을 리턴해주는 게터를 만들어 줬고요. 토글하면 is complete를 토글 해주면 되겠죠?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죠. 여기는 순수한 게터기 때문에 모델의 변화가 안 일어났죠. 여기는 모델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으면 얘는 보고해야 돼. 그 정도의 존재인 거야. 얘는 보스가 아니야. 보고해야 돼. 컨트롤러한테든 부모한테든 보고해야 된다. 추가해. 추가하면 재밌는 거 보세요. 태스크를 만들어서, 태스크도 새로운 모델이죠. 추가해서 저의 리스트에 푸시했어요. 근데 이 푸시한 애도 모델이란 말이에요. 얘를 감시해야 돼. 얘보다는 내가 슈퍼바이저니까 얘를 감시하는 게 뭐다? 얘에게 애드 리스트로 나 등록해서 야, 너 무슨 리스트 나한테 보고해 이거죠. 근데 얘가 저한테 보고하면 일로 보고하겠죠? 리슨으로. 보고하면 전 뭐 한다? 저도 그냥 상위 관리자한테 또 보고를 해야 돼. 주간 관리자일 뿐이라니까. 하지만 지금 추가된 자식보다는 슈퍼바이저니까 걔를 감시하려고 그러면 관시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 밑에 새로 자식 생겼어 하고 보고해야 된단 말이야. 보고하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애드가. 리무브 마찬가지. 얼추 비슷하죠. 내 자식 요소가 있다라면 자식 요소에서 빼내고 리무브 리스너. 나 이제 너한테 관시법을 해제하겠다.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해줘야 되죠. 위쪽에. 제 자식 중에 한 명이 탈출했습니다. 이직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줘야 돼. 슬픈 얘기네.
리스트 메소드 소트 같은 거 없으니까 좀 간단해졌죠. 예, 그래서 현재 리스트를 맵으로 돌면서 어떻게 만든다? 태스크 리스트를 다시 호출하는 제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쭉 제기로 만들고 여기에 태스크는 본인, 리스트는 요거 적용한 거, 프루프 리스트에 다시 맵으로 돌린 이거 해서 들어오면 되죠. 예. 그러면 자식들이 다시 리스트 타면서 그 자식들 또 리스트 타면서 그 자식들 또 리스트 쫙 리스트에 세트로 해서 만들어진 거 이거 여러분 했죠. 컴포지트 패턴 여러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정의했습니다. 부모 모델로부터 태스크 모델을 하나 정의했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핵심은 뭐다? 읽기라면 몰라도 쓰기가 변화가 일어나면 나는 위에 다 보고해야 된다. 얘는 순수한 뭐였다? 읽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고가 없는 거죠. 예, 읽기라서 보고가 없는 거지만 변화가 일어나거나 데이터의 변동이 생기면 다 위로 보고해야 되고 자식들도 한시름 놓을 수 없죠. 자식들도 다 감시하고 있다가 변화가 생기면 위로 또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이게 모델의 핵심입니다. 옵저버 패턴이 어려운 이유는 캐스케이딩 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옵저버가 한 단계로 걸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무에서.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 돔에 있는 엘리먼트에 클릭을 걸어도 뭐가 버블링이, 캡처링이 단계별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옵저빙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고 뷰를 구경했습니다. 뷰. 모델 다음에 왜 제가 뷰를 하고 있죠? 컨트롤러 만들려면 이 부속품이 다 있어야지 컨트롤러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컨트롤러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보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무게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슬그머니 나온단 말이에요. 모델 만들었으니까 뷰를 만드는데 뷰를 제가 지금 코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컨트롤러가 존재하지 않는데 컨트롤러한테 의존적인 코드가 뷰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뷰를 보시는데 좀 난해한 점이 있겠지만 여기서 좀 난해한 거는 컨트롤 설명할 때 다시 한번 교차로 설명할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뷰를 봅시다. 뷰를 보기 전에 MVC의 뷰는요. 어떤 애인가 잘 생각해 볼까요? MVC의 뷰는 그림을 그릴 때 모델에만 의존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저 그림에 따르면. 그렇죠? MVC의 뷰는 모델을 컨트롤러한테 수용해서 그 모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애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델, 즉 순수한 데이터 외에는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뷰가 정권을 휘둘려서 모든 그림을 다 그리는 굉장한 뷰 로직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수 데이터 모델 외에는 정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화면을 다 그릴 수 있는. 그래서 MVC의 뷰는 보통 광활합니다. 여러분들 왜 핸들바나 그런 것들이 왜 생겼겠어요? 이 뷰가 광활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템플릿 엔진이라도 막 만들어주고 그런 거야. 이 뷰가 광활해서. 이 뷰가 광활한 이유는 뭐다? 얘가 거의 힌트도 없는 생 모델 갖다 던지고서 네가 알아서 그려하고 방치하니까 뷰가 굉장히 광활한 책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MVC에서는 뷰 만드는 것도 큰일이다. 뷰 만드는 게 얼마나 큰일이면 리액트가 나왔겠어요. 리액트 뷰만 그리잖아요. 그쵸? 앞단은 네가 알아서 해. 난 뷰만 그려도 벅차. 뷰만 그려도 벅차. 내가 딸랑 모델 받아가지고 그 모델로 뷰를 다 그린 것만 해도 벅차니까 뷰용 컴포넌트 내가 따로 만들 테니까 그 위는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어떻게 주는지 관심 없고. 그 반대에 관심을 갖는 라이브러리도 있죠. 백본. 백본은 컨트롤러 측만 관리하고 그림은 냈다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그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얘만 해도 거대하고 얘도 광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MVC 패턴을 쓰면 금방 헬에 빠지는 게 개별, 처리, 비즈니스 단위별로 거대 컨트롤러와 거대 뷰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금방 헬에 빠지는 거죠. 다시 스프링으로 돌아가서 뭐 한다? 여러분들은 다 컨트롤러 찍고 있다. 왜? 뷰는 다 제이슨 뷰로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뷰 포맷이 통일되어 있는 게 백엔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의 큰 차이점은 프론트엔드의 모델의 리소스는 대부분 서버에 있는 아작스로부터 온다는 점인 거고 프론트엔드의 뷰는 대부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백엔드는 교차해서 바꿔보면 이게 스프링이라고 생각해보면 모델의 리소스가 어디서 온다? DB에서 대부분 오고 여기는 오히려 뷰는 단순하게 제이슨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프론트 개발과 백엔드 개발의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는 건 더 간단하게 말하면 백엔드는 뷰를 신경 안 써. 제이슨 뷰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어. 데이터 리소스를 받는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프론트엔드는 여기가 헬이야. 여기는 대부분 아작스에서 와. 그래서 개발을 바라보는 비중이 어디를 높게 바라보냐가 달라다는 거예요. 백엔드 개발자는 여기를 굉장히 큰 작업으로 보고 있고 프론트 개발자는 여기를 큰 작업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 센스를 서로 좀 이해하면 백엔드 개발자하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예.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뭐라고 생각해서 백엔드한테 야 니네 어차피 난 제이슨밖에 안 주는데 뭐 할 일 이렇게 많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어떻게 볼까요? 야 내가 다 말아서 준 제이슨밖에 그거 가지고 그리는데 네가 힘들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기본적인 입장이. 서로 맨날 싸우지. 공평하고 싶으면 본인이 둘 다 하면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어쨌든 이제 뷰를 배울 거예요. 뷰를 봅시다. 다음. 자, 뷰를 꺼놓고 시작해보죠. 뷰의 부모 클래스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컨트롤러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따라서 뷰는 반드시 물론 컨트롤러가 뷰를 알고 있는 거지만 뷰가 컨트롤을 모르면 걸 수가 없잖아. 인터랙션을. 아까 쌍방향으로 그림이 백 두 번. 쌍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뷰가 컨트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 이 그림으로도 명확해요. 그렇죠? 다음. 그래서 뷰는 반드시 컨트롤을 알아야 된다는 기정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렌더라는 액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트롤러가 그림을 그리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통일되어 있는. 컨트롤러는 모델을 뷰한테 주면서 그림 그리라고 명령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까 그 화살표. 이 화살표는 결국에 뷰에 있는 특정 메소드란 말이야. 지금 컨트롤러하고 약속한 거야. 컨트롤러는 앞으로 뷰에 왜냐하면 뷰 상속한 모든 클래스들은 다 뷰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을 테니까 아니 렌더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컨트롤러는 뷰의 렌더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시킬 거야 라는 약속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상위 프로토콜에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컨트롤러는 뷰한테 그림 그리라고 시킬 때 모델을 건네주면서 렌더 메소드로 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여기. 근데 뷰는요. 고작 이 정도고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상 뷰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요. 그래서 우린 구상 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스킬을 사용해봤죠. 저번 시간까지 미친 막 프로세서에다 막 비지터 끼우고 데코레이터 끼우고 막 난리 쳤었잖아요. 그런 뷰를 만들면 좋은데 여기서는 그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MVC만 집중할 거니까 간단하게 만들게요. 그래서 배경이 되는 폴더 레벨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어사이드의 UL의 폴더스라는 데랑 뉴 폴더를 만들어내는 요 간단 인터페이스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폴더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메인 쪽에는 하나의 폴더에 대해서 이 섹션 안에 쭉 그림을 그리겠죠. 폴더 이름이 뭔지, UL로 또 리스트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 폴더에다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요런 인터페이스를 미리 깔고 시작합시다. 미리 깔고 화면에다가 인덱스 뷰를 만들 건데 인덱스 뷰는 뭐냐면 여기를 채우는 뷰예요. 얘의 역할은 여기만 채우는 거예요. 여기만 채우는 거니까 얘 뷰는 컨트롤 받아서 슈퍼 컨트롤에서 컨트롤 채우는 건 당연한 거고 얘가 광활한 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뷰가 다 책임지니까. 그럼 얘는 어디를 공략할 거냐면 저 어사이드 밑을 다 공략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본인의 페어런트로 삼고 있는 건 폴더스 UL을 삼고 있죠. UL에다 자기가 할 거니까 디스 페어런트의 P에다가 잡아놨고 뉴 폴더에 대해서도 얘가 권한을 행사할 거예요. 얘는 그림을 저 어사이드 부분을 해결할 거기 때문에 뉴 폴더가 폴더 추가하는 인터페이스니까 온 키업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 키업에서 엔터 치면은 루트에 폴더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겠죠. 보면 이 이벤트 객차 프로파게이션 멈추고 키코드하고 타겟 얻어왔죠. 키코드가 13이 아니면 엔터가 아니면 계속 치라고 두고 13이 오면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 오면 컨트롤러 내가 받아온 컨트롤러에 애들을 통해서 타겟에 밸류를 주면 되겠죠. 즉 이게 핵심인 거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컨트롤러한테 시킨다. 여기까지는 다 돔에 대한 상황이지만 진짜 해야 될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내가 하지 않고 컨트롤러한테 시킨다. 얘는 관심이 없는 거야. 컨트롤러한테 시킬 거니까. 얘는 모델을 소비하는 것만 관심 있지 무언가 모델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어떤 인터랙션을 할 때는 얘는 관심이 없어요. 다 컨트롤러한테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값 초기화하는 거 이렇게 해서 걸어서 생성자 시점에 얘를 파악했고 누군지 P에다 잡아놨고 여기에다 이벤트 걸어서 여기다 엔터 치면 계속해서 누구한테 컨트롤러한테 보고하게끔 해놨죠. 그리고 나서 렌더 때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가 들어오죠. 태스크 리스트 들어있는 거. 거기 리스트 받아와가지고 우리 UL을 다 비워놓고
UL에다 리스트 포이치 돌면서 li 만들어서 li에다가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 li에다가 온 클릭을 걸 거예요.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클릭하면 컨트롤러한테 나 이거 골랐어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뭐 하려고 그러지만 컨트롤한테 보고만 하라는 거야. 이 UL에 li로 루트에 있는 폴더 리스트가 쭉 그려질 텐데 걔를 클릭하면 클릭한 걸로 뭘 내가 하려고 그러지만 컨트롤한테 보고만 하라는 거야. 컨트롤러야 나 이 태스크 골랐는데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MVC에서는 항상 그래요. MVC에서는 뭘 하려고 그러지 마. 화면 전환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빼려고 그러지도 마. 컨트롤한테 보고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림을 소비하는 로직만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MVC가 갑자기 헬에 빠져요. 모델을 소비하기만 해야 되는데 모델을 소비하지 않고 모델을 건드리려고 그런다든지 모델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다 헬인 거예요. 모델을 소비만 해야 돼. 그 외에 소비하는 그냥 쓰고 그리는 게 아니라면 그냥 사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면 다 죄다 컨트롤러한테 보고만 한다. 그럼 컨트롤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알아서 해주실 거야. 뭐 나를 개조를 하든 이 뷰를 개조를 하든 다시 그리게 하든 뷰를 교체를 하든 뭐 하든 아무튼 컨트롤러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컨트롤러한테 보고하고 끝낸다. 되는 거죠. 그래서 MVC에서는 모델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 같이 알아야지만 뷰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모델 베이스로 그림을 그려가지만 동시에 컨트롤러 알아야지만 컨트롤러한테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뷰를 그렸어요. 그럼 어사이드를 그릴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의 폴더 뷰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코드가 벌써 길죠? 길어서 양쪽으로 나눠놨어요. 자, 폴더 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노리고 있으니까 폴더 뷰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야 될 스테이지는 여기고요. 이 폴더에다가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는 건 여기서 추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를 잡아서 P에다 잡아놓고 두 번째 얘한테 온 키업을 걸 거란 말이죠. 온 키업을 건다. 비슷한 구조로 돼 있고 얘도 컨트롤러한테 add new 새로운 애를 추가해줘 하고서 밸류 보내주고 끝내는 거죠. 뭘 하려고 그러지 마. 얘한테 맡겨. 컨트롤러한테 해준다고 시키면 되니까. 컨트롤러한테 나 새로운 태스크 생겼는데 하고 보고를 해줍니다. 자, 렌더링 로직은 원래 이게 컴포지트 패턴으로 도니까 렌더링도 컴포지트 패턴으로 하죠. 얘가 P에다가 일단 H2 박아주고, 그렇죠? 첫 번째 인자로 P에다가 UL 만들어서 UL 넘겨주고 부모 태스크와 리스트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 태스크와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부모 태그, 부모 태스크, 자식 리스트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에 소속되어 있는 자식 리스트가 여기 오는 거고 여기에는 이 얘네들을 그림 그려야 될 UL 부모가 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있던 거 되게 단축화한 거예요. 딴 것들 신경 쓰기 싫어서 MVC에만 집중하시라고. 자, 이제 이 긴 코드를 같이 그려봅시다. 자, 리스트 루프 돌면서 UL에다 채워야겠죠. UL에 채우려면 먼저 UL에다가 li 만들어서 채우면 되죠. 리스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li 안에다 항목을 여러 가지 만들 건데요. 첫 번째 li에다 스팬을 넣어서 여기다 이 스팬 태그에다가 타이틀을 넣어줬죠. 이 타이틀은 다른 역할 한 가지 하는데 태스크의 컴플릿이 됐으면 컴플릿 되는 거잖아요. 컴플릿이 됐으면 요 타이틀 태그의 스타일의 데코레이션을 라인스로 해서 그어줘야 되죠. 오케이? 요거 해준 거예요. 그래서 컴플릿 된 애들은 라인스로가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타이틀 끝냈으니까 지울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팬 태그로 X 하나 넣어가지고 X라는 애 만들어서 X의 온클릭에다가 컨트롤러한테 리무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리무브를 할 때 보면 누구로부터 누구를 리무브해 라는 두 가지 경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어런트로부터 나를 지워줘 라는 거죠. 페어런트부터 지금 내 태스크를 지워줘 라는 거예요. 리무브 할 때 두 개를 보내줍니다. 객체 지향은 객체 컨텍스트로 다룬다고 그랬죠. 다 객체 컨텍스트로 가는 거예요. 막 가이드 쓰는 거 아니고. 그래서 X 버튼 누르면 지금 만든 이놈이 싹 지워줄 거란 말이죠. 다음, 이 안에 서브 태스크를 어떻게 추가해? 서브 태스크 추가하려면 여기도 인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LIN 안에 인풋도 또 추가해 줍니다.
근데 인풋 클릭은 제가 일부러 프로파게이션 막아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 li 전체에다 제가 온클릭을 걸어가지고 얘로 컴플리트 했다 말았다 이거 토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걸 막아놓은 거고 인풋은 온키업이 핵심이죠. 온키업에다가 엔터 치면 현재 태스크를 부모로 해서 걔한테 이걸 넣어줘 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부모 게 아니라 내 태스크 밑으로 자식을 만들어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dd new가 아니라 add를 사용합니다. add new는 원래 받아온 꼭대기 폴더에다 추가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 서브 태스크는 다 add를 통해서 내 태스크 밑에 추가해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차근차근 가서 마지막으로 li 전체한테 온클릭을 겁니다. li 전체에 온클릭 건 거는 컨트롤러한테 이 태스크 토글 좀 해줘. 그래서 토글은 태스크 본연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 없죠. 나 이 태스크 토글하고 싶어. 토글해달라는 거죠. 그 하나의 li를 구성하게 된 거죠. li를 구성해서 코드만 길지 별거 아니죠. li 만들고 타이틀 만들고 x 만들고 인풋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li 전체한테 이벤트 하나 걸고 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스크에 자식들 리스트가 있다라면 다시 서브 태스크를 돌면서 지금 li에다가 UL을 하나 더 추가했죠. 이 UL을 부모 UL로 삼아서 나를 이제 부모로 보고 나의 자식들을 다시 그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무한히 컴포지트 패턴을 싹 돌면서 닥쳐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델을 받아온 거 쭉 소비만 하고 실제로 모델이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한 건 다 컨트롤한테 예쁘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MVC 뷰에서 유의할 점은 뷰가 모델을 소비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지키면 돼요. 대부분 그걸 어겨요. 그걸 어기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미친듯이 컨트롤한테 보고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컨트롤한테 보고해. 아 이게 소비하는 건가? 이게 병행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컨트롤한테 미세요. 무조건.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컨트롤한테 미는 거예요. 이러니까 컨트롤러가 비대해지겠죠. 네. 이래서 컨트롤러가 커지는 건데 그래도 다 컨트롤한테 밀어야지만 MVC가 성립해요. 얘가 뭘 하는 순간 누가 한 거야? 얘가 어떻게 모델 건드렸지? 뭐 이런 레퍼런스 문제에서 모든 문제 다 일어나요. 아리까리하면 무조건 컨트롤한테 보고한다. 자 드디어 제왕인 컨트롤러 만나볼 시간이네요.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러는 라우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앱에 해당되는 애를 알고 있어요. 컨트롤러가 라우터를 알고 있는 이유는 컨트롤러가 하는 일 중에 다른 컨트롤러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라우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컨트롤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다른 컨트롤러 몰라요. 아예. 그런 컨트롤러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는지조차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전능적인 신은 아까 말했던 앱이에요. 라우터란 말이죠. 그래서 라우터를 받아와야지만 이거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를 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컨트롤러가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럼 남의 컨트롤러한테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컨트롤러는 남의 컨트롤러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라우터한테 부탁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라우터를 알아내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라우터 입장에서는 해당 컨트롤러를 골라서 얘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킬 때 쓰려고 액션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컨트롤러가 뷰한테 일을 시킬 때 렌더라는 메소드를 사용한 것처럼 이제 라우터가 컨트롤한테 일을 시킬 때 액션이라는 메소드를 쓸 거예요. 뭐 인자는 몇 개라도 보낼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얘는 리슨을 할 수 있죠. 얘는 제왕이잖아요. 모델을 리슨할 거기 때문에 리슨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로우 1이라고 적어놓은 거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귀찮아서 1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저희 코드에도 숫자로 된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그냥 코드표를 만들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길어지니까 그냥 숫자로 쭉 적어놓고요. 나중에 스로우 던지면 코드표 보고서 그냥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자열로 되는 게 더 어려울 때도 많아요. 인밸리드 키워드 이렇게 써놓은 놈이 있는가 하면 배드 키워드 이렇게 써놓은 놈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쓰게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이나 이런 납품해 보면 그 메시지에 한글 들어있으면 일본 납품 안 되잖아요. 왜 여기 한글 나오냐고. 주석도 그렇고 그냥 숫자만 들어있는 게 더 나은 편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베트남 쪽에 납품할 때 영어 들어있으면 욕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걔네 반미주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영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석 같은 거나 메시지에 영어 나오면 싫어하는 나라도 많아요.
아우 태국어. 씨. 어쨌든 태국어 걔도 태국어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어쨌든 자, 요 컨트롤러 베이스로 아까 인덱스 뷰가 있었다는 얘기는 인덱스 컨트롤러가 있다는 얘기죠. 진짜로 인덱스 전체를 관장하는 애를 봅시다. 얘를 보면 라우터 슈퍼한테 맡기고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모델을 섭외할 책임이 있죠. 모델 섭외를 보면 태스크라는 모델의 루트를 가져오든지 없으면 태스크 루트에 새로운 태스크 만들어주고 시작해라. 그렇죠? 얘는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싱글통 객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코드를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건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을 섭외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내 모델은 내가 섭외해온다. 그리고 난 너에게 관시법을 적용하겠어. 여기 이제 보스가 되는 과정인 거죠. 난 이 모델의 주인이야. 그리고 뷰도 섭외해야 된다 그랬죠. 아, 뷰는 그냥 만들어. 뷰 만들어 놓은 거죠. 뷰 만들 때 뷰는 뭘 알아야 된다? 컨트롤러 알아야 된다. 컨트롤러가 뷰를 만드니까 당연히 뷰한테 컨트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벌써 봐도 이 코드만 봐도 왕자죠. 얘가 왕인 거예요. 코드만 봐도. 이러니까 이 뒤로 어려워지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구현해야 될 건 액션과 리슨이겠죠. 리슨에서는 받으면 다시 디스 액션을 하게끔 돌려놨어요. 그래서 얘는 모델이 업데이트가 오면 다시 액션을 해버려.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죠. 모델이 업데이트 오면 다시 액션해라. 근데 액션에서 뭐 하냐면 뷰의 렌더를 이용해서 현재 모델 리스트를 구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뷰 렌더를 호출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의 리스트 객체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별거 하는 거 없죠? 아까 뷰. 인덱스 뷰 기억나시죠? 인덱스 뷰의 컨트롤러한테 의지하고 있는 게 add와 여기에 있는 select입니다. 보이시죠? add와 select. 자, 컨트롤러에서 이거 접대할 책임이 있죠. 예. add와 select가 있는 건데 add는요 추가하는 거니까 내가 가진 모델에게 추가해달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추가하면 어떻게 되죠?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고 리슨이 들어와서 다시 그릴 거예요. 얘는 왕이니까. 이 뒤에 후속 조치가 없는 이유는 충분히 노티피케이션이 여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로 셀렉트. 셀렉트는요. 이 인덱스의 권한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얘가 할 일이 아니야. 폴더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라우터한테 야, 폴더 그리는 애한테 이 태스크 좀 그려달라고 네가 좀 얘기해봐. 이렇게 라우트를 시켜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나 폴더 그릴 줄 몰라. 나는 왼쪽에 어사이드에 있는 그 폴더, 최상위 폴더 리스트만 그릴 줄 알지 폴더 내부를 자세하게 그리는 건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라우터 너 이 폴더 그린다는 애 있잖아. 걔한테 내가 태스크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폴더 그려보라고 그래. 하고 쟤는 여기서 책임을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VC의 핵심은 뭐냐면 컨트롤러가 주어진 책임 외에는 수행하지 않고 다른 컨트롤러한테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업무 단위를 컨트롤러 단위로 나눌 수가 있고 해당 컨트롤러 부름으로써 그 비즈니스 로직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호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러 나누는 요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로직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큰 투두를 만들려니까 굉장히 큰 로직이었는데 왼쪽 폴더만 그리는 로직을 수행하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뷰를 짤 때 이미 컨트롤러에 의존할 이 인터페이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컨트롤러부터 짤 필요도 없어요. 뷰부터 짜면서 항상 사용하는 쪽을 먼저 짠다고 그러잖아요. 코드 짤 때. 그냥 여기를 먼저 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순서대로 뷰부터 짜. 뷰를 짜다 보면 컨트롤러한테 뭘 의존해야 되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컨트롤러가 수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부터 짜고 뷰를 짜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이야. 뷰를 막 짜다 보면 어디까지 컨트롤한테 의존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걔를 바탕으로 컨트롤 짜시면 돼요. 근데 주로 개발 반대로 하시죠. 반대로. 회사에서. 사수가 컨트롤러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거대로 뷰 짜와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짜면 대부분 엉망이 돼요.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상하게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지 않고. 사실은 뷰가 필요로 해서 컨트롤러한테 접대를 원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거꾸로는 얘가 사용자잖아요. 얘가 보스잖아. 얘가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야, 물 가져와. 야, 너는 음식 가져와.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 얘가 주인인데 얘를 기준으로 안 짜고 쟤를 기준으로 짠다는 게 웃기는 거죠. 우리 웨이터는요. 물은 안 갖다 드려요. 이걸 기준으로 이걸 짜겠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MVC에서도 뷰를 먼저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코드가 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폴더한테 맡겼으니 폴더가 이제 책임을 져야죠. 폴더 그리는 거는. 자, 비슷하니까 똑같고, 폴더뷰 만드는 거 외에는 똑같고, 얘는 모델을 여기서 섭외 안 하고 여기 섭외하죠. 얘가 줬잖아요. 그쵸? 아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주면서 얘한테 해달라고 라우터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다른 컨트롤러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이 컨트롤러들은. 그래서 여기가 아규먼트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그리는 게 아니고, 얘는 처음에 주는 애가 없어가지고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이걸 지가 섭외한 거지. 이것도 원래는 라우터에서 줄 수도 있겠죠. 여기로. 예. 그래서 보통은 이 앱의 연결상으로 계속 컨트롤들이 호출되기 때문에 이 앞의 상황을 받아와서 컨트롤러가 계속 작동한단 말이에요. 태스크를 줬기 때문에 얘는 모델 여기서부터 섭외를 해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섭외를 해봐요. 그러면 이 모델을 일단 제가 수정했으니까 이 모델의 제왕은 저죠. 일단 접니다. 이 모델은 내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스뷰 렌더 뷰는 여기서 섭외해놨죠. 미리 내가 쓸 뷰는 여기서. 뷰는 주로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고 제 걸 써요. 컨트롤러가 보통 자기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컨트롤러 뷰가 거의 1대1 관계잖아요. 이걸 보면. 그럼 이건 사실은 1대1 중복이라는 거에 걸려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짜보시면 테이블이 1대1 관계인 경우엔 그것도 중복이거든요. 원래 하나의 테이블인데 횡분한 거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로 얘 뷰 코드 전체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일부러 빼놓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나중에 불거져서 여러 패턴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뷰하고 얘하고 같이 일치하는 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얘의 로직이 있고 뷰가 따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금 1대1 관계로 묶어져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게 나와요. 여기 모델에서 하고 이 뷰한테 모델 리스트 해서 소트 이거 없어진 건데 리스트 보내주면 되죠. 아까랑 코드라는 건 똑같아요. 얘가 리스닝이 됐어. 폴더 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럼 얘도 또다시 모델 리스는 하면 되죠. 근데 얘는 얘랑 동가는 아니죠. 그렇죠? 이만큼은 안 하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액션을 부를 수는 없어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add new부터 볼까요? 폴더 뷰에 생성자에 보면 이런 놈이 있었죠. 예, new task 할 때 add new 하는 거였잖아요. add new를 구성한 거 보면 모델한테 add 해주면 되죠. 제가 갖고 있는 이 폴더 모델한테 add 해주면 됩니다. 최상위 루트에다가. 그에 비해서 서브 태스크에서 그리는 걸 보면 부모로부터 해당 태스크를 지우는 remove, 부모로부터 해당 태스크를 생성하는 add,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태스크를 토글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메소드 접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dd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부터 페어런트한테 타이틀을 넣어서 만들어주고 있고, 리무브한 것도 페어런트로부터 리무브 태스크를 하고 있고, 그렇죠? 토글은 해당 태스크에 토글 때려주면 되는 거고. 나쁜 코드는 뭐냐면 여기서 함부로 태스크.토글을 때리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코드를 보면 MVC를 쓰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안 짜져 있고 태스크.토글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해린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모델에 대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 하려고 그러지 마. 다 컨트롤한테 밀어. 응?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노티피케이션을 타가지고 얘가 다시 그린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MVC 한 사이클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전체로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라우터를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앱에 해당되는 기능, 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라우터라고 보통 일반적인 명칭이 라우터예요. 라우터를 보면은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어서 만들기도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에 키하고 배열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맵이니까 그 키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찾아서 걔한테 액션으로 얘 그냥 준 거죠. 고작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라우터를 만들었으면 얘는 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끼워주면 되겠죠. 셋으로. 인덱스라는 데다가 뉴 인덱스 라우터 해주면 되고, 폴더에다가 뉴 폴더 라우터 해주면 되고, 처음에 발동은 인덱스를 발동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링크. 소스 보기. 자, 방금 만든 거
제가 어사이드에다가 플로트 걸어가지고 왼쪽을 빼고 메인에다가는 마진 줘가지고 가운데 오게 만든 것 뿐인 거고요. 보면 똑같은 태그에다가 내려가면서 보면 그렇죠? 여기 컨트롤러 만들고 부모들 모델 쭉 만들어서 태스크 모델 만들고 뷰들 아까 봤던 뷰 루트에다가 인덱스 뷰 나오고 폴더 뷰 나오고 밑에 컨트롤러 시리즈들 그쵸 인덱스 컨트롤러 나오고 폴더 컨트롤러 나오고 마지막으로 총괄하는 라우터와 라우터 세팅이 나오는 거죠. 닫고 그게 이 화면이에요. 그쵸 저기다가 왼쪽에다가 적당히 쓰고 엔터 몇 개 만들어.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인덱스 컨트롤러가 통제하고 있는 인덱스 뷰와 태스크 루트에 있는 태스크와의 조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저거 하나 클릭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폴더 여기다 하면 폴더 수준으로 계속 밑에다 만들어. 여기다 만들면 또 여기다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하면 날라가고 클릭하면 또 클릭하면 되는 거죠. 고작 그 정도 코드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훨씬 더 쉽게. MVC를 저희가 쓰는 이유는 관심사를 분리하고 코드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어서 안 될 것 같아도 되죠. 말도 안 되게. 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냐면 정확하게 설명드려요. 이 이질감이 뭐냐면 아니 나는 각각의 관심사를 분리한 코드를 그냥 만들었을 뿐인데 왜 이게 조합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신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함은 반대로 얘기하면 격리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의 앱을 만드는데 격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만들 때 딴 거 신경 안 쓰고 만들어도 안정적으로 조합이 된다는 얘기야. 이러니까 그 유명한 MVC 패턴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실제로 나오는 결과 보면 마법 같잖아요. 마술 같아. 우린 분명히 개별 관심사만 처리한 건데 다 떠넘기기밖에 안 했는데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고작 옵저버 패턴 몇 개 섞고 라우팅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앱이. 그렇죠. 그래서 이 투두 앱을 얼마나 짧게 만들었냐 길게 만들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MVC를 만든다는 건 이렇게까지 분리를 시켜 총 몇 개의 객체로 분리한 거죠. 라우터 나왔고요. 그렇죠. 컨트롤러 2개, 모델 2개, 모델 하나지 사실은. 전용 모델 하나짜리를 계속 인스턴스만 바꿔 쓰고 있으니까 뷰 2개. 관심사를 마구마구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심사 분리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 이제 요거의 로직만 고치려면 뭐만 고치면 된다? 그리는 게 싫으면 인덱스 뷰만 고치면 되는 거고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인덱스 컨트롤러만 고치면 되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 폴더 컨트롤러 고쳐야 될 영역이 있을 테고 폴더 뷰를 고쳐야 될 영역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모델상으로 바꿀 게 있으면 얘는 다 태스크 모델 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얘가 만약에 폴더라는 모델 쓰고 있으면 모델만 고쳐주면 되고 그래서 얼마나 짧게 함축적으로 만들었냐 쉽게 만들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9개로나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이 팀은 모델 만들어오세요. 여기는 컨트롤러 짜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I 끌려가면 컨트롤러만 짜고 있는 거야. 컨트롤러만 짜도 돌아가거든. 그래서 MVC의 위대한 힘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거대한 컨트롤러만 쭉 짜고 있어도 뷰 찍는 애들 와서 뷰 찍고 있고 모델은 핵심적인 그 PL들만 하고 있고 이래도 이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좋으니까 이 MVC 패턴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MVC 패턴의 핵심적인 각각의 롤들을 지켜야지만 MVC 패턴이 성립하고 성립하면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전에 한번 저번 시즌 때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거 다 이너 시스템을 밀고 다시 그리니까 느린 거 아니야? 그거 제가 그냥 밀고 그려서 그런 거지 리액트로 그렸으면 여기 증분 계산할 거 아니야? 그쵸? 모델 다시 밀어넣어도 다 증분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 할 거 아니에요? 안 느려진단 말이지. 응?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라이브러리한테 맡기시면 돼요. 우리 심지어 저번 시즌 때 증분 계산해봤잖아.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증분 계산하면 된단 말이지. MVC를 진짜로 보신 적이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MVC는 제가 여러 번 가르쳐봤는데 직접 코드 하나하나로 구두로 전수하지 않은 이상 책 보고 잘 전수가 안 돼요. 오늘 처음으로 MVC가 괜찮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이게 뭐야? 이러면서 MVC 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쵸? 자, 들어갈게요. 자, MVC에서 파생되는 모든 패턴들은 다 MV와 뭔가를 끼는 패턴이에요. MV와 뭘 껴요. MV와 뭘 껴. 근데 아까 모델 뷰 컨트롤러였잖아요. MVC면. 근데 제가 가운데 물음표를 놨냐면
사실은 아까 그 패널도 MCV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컨트롤러가 왕인데 모델하고 뷰는 알지도 못하는데 거의. 그쵸? 사실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제가 말했던 2단계 제왕적 컨트롤러 기반하고 있는 MVC 패턴은 MCV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MVC는 컨트롤러가 외곽 쪽에 있고 모델과 뷰가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는 원래 제록스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때 MVC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MVC라고 다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건 거의 MCV에 가깝죠. 예. 그래서 실제 MCV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경우로 보면 모든 문제는 모델과 뷰와 그 사이의 꼈놈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나눈 건가 곰곰이 다시 MVC를 보면 생각해 봅시다. 뭘 나눴냐면 컨트롤러에는 물론 이 노란 선이 처리하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죠. 이 로직들은요 알고 보면 모델의 변화가 대부분이에요. 맞나요? 모델의 변화가 대부분입니다. 또 컨트롤러가 모델한테 업데이트 받아서 얘한테 건네주는 것도 보면 모델에 건네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결국 뷰와 모델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중재자 껴있다는 생각 안 했어요? 여기 중재자를 왜 껴놨냐면 얘와 얘가 아는 게 싫어. 왜 싫을까요? 왜 싫을까요? 모델은 순수한 데이터의 표현이고 뷰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둘 사이가 매핑되면 매핑될수록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데이터도 그리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죠. 데이터 시각화를 생각해 보시면 저한테는 그냥 클릭한 시간과 클릭한 IP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지. 근데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실시간 클릭 존을 만들 수도 있고 클릭 맵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림 그리는용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모델하고 강바인딩이 되면 될수록 모델은 원래 필드가 늘어날 일이 있거나 수정될 일이 있어서 수정해야 되는데 이 뷰 때문에 수정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순수한 데이터인 모델을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의존성이 뷰한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델을 건들 수 없게 돼요. 순수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중계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중계하는 건데 컨트롤러가 모델을 생으로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관계가 컨트롤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 리스너를 받아가지고 컨트롤러가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짠 MVC에서는 거의 모델 메소드 직접 생으로 호출했잖아요. 이러면 얘가 있어도 거의 하는 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모델 격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컨트롤러 메소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격리해서 수정하면 모델의 수정 여파가 여기에서 흡수겠죠. 컨트롤러 리무브에서 모델의 메소드 변화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모델이 리무브 키를 딜리트 키로 바꿨을 때 컨트롤러 메소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컨트롤 경유하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모델의 내용이 이쪽에 누출된단 말이죠. 점점점 누출돼. 왜냐하면 컨트롤러가 모델을 가공해서 주는데 그 가공하는 소스 자체가 이 모델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여파가 점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뷰가 점점 더 모델과 강바인딩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MVC는 해보면.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팀에 캔트백이 있으면 된다. 그럼 돼. 끝까지 그러면 얘네들은 잘 정리되고 얘가 역할 수행을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짜면 나중에는 어느새 굉장한 강바인딩이 돼서 모델을 못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핵심적인 문제야. MVC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해결하고 싶은 원래의 과제도 뭐냐면 모델과 뷰를 느슨하게 연결하고 서로 모델의 변화가 뷰에 영향을 안 끼쳤고 얘가 흡수했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변화율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뷰를 바꾸는 변화와 모델을 바꾸는 목적과 변화율이 너무 틀려. 둘을 분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델을 바꾸면 모델이 바뀌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저 물음표 존재에 저 일은 안 바뀐단 말이야. 저 일은 안 바뀌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뷰가 존재하는 것도 안 바뀌겠죠.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안 바뀌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외엔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VP라고 알려져 있는 모델뷰 프리젠터를 먼저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럼 프리젠터라는 건요. 뭐냐면 프리젠터는 저처럼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은 프리젠터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쵸? 프리젠트를 하는 사람은 프리젠터인데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본인이 모델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뷰하고 대화할 때는 뷰를 단순한 모델을 모르는 어떤 존재로 바라보길 바래.
그러면 뷰는 완전히 모델을 모르게 될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뷰가 일종의 모델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 코드로 보는 게 낫죠. 여기를 보면 모델과의 여파는 얘가 다 수용하고 있죠. 그럼 얘하고 얘는 게터 세터로 통신할 거예요. 게터 세터로. 뷰와 프리젠터는 더 이상 밀접한 모델을 보내서 얘가 렌더링하게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얘가 인터랙션이 일어났을 때 일일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게터 세터를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VO처럼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게터 세터 호출하면서. 그래서 얘는 모델을 모를 뿐더러 모델을 소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뷰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고 네가 다 알아서 하고 나는 일종의 VO, 밸류 오브젝트다. 나한테는 게터 세터만 있을 뿐. 나를 그냥 VO로 봐줘. 나한테 모델 같은 거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수많은 게터 세터를 제공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게트하든지 네가 나한테 세트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모델 같은 거 모르고 내 멋대로 움직이겠다. 이게 바로 프리젠터에 등장하는 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프리젠터 MVP에서는 뷰한테 모델 자체를 건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뷰한테 게터 세터만 있으니까. 모르겠다고? 만들어 보면 알지. 바로 이 물음표가 프리젠터인데 자, 이 상태로 볼까요? 아까 만들었던 복잡한 폴더 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폴더 뷰의 코드가 사뭇 다른데요. 사뭇 다른데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틀려요. 폴더를 받아온 건 맞지만 그렇죠? 폴더에 append h2하고 UL을 미리 해놨죠. UL을 미리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오케이? 해놓고 new task도 제가 미리 input 셀렉터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를 게터 세트로 봐달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모델 주려고 그러지 말고 나 그냥 게터 세트로 봐줘. 그러면 set new task하고 함수를 넘겨줄 수 있겠죠. 난 너에게 new task하는 함수를 너한테 줄게. 이거 함수가 들어오는 순간 뭐 하면 되죠? new task한테 onKey를 걸어서 그 일을 F한테 보고해 주면 됩니다. 모델이고 나발이고 컨트롤러고 관심 없고 나한테 함수 보내주면 그 함수 호출해 줄 수 있어. 이거죠. 이 함수가 올 때마다 이걸 바꿔줘야 되니까 그때마다 다시 재설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렌더링 로직의 일부였던 게 세터로 바뀌어버렸죠. 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큰 변화가 컨스트럭터에 뭘 안 받는다? 컨트롤을 안 받아.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가 날 컨트롤해. 나는 몰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림이 얘가 컨트롤을 의존하지 않아요. 컨트롤 따윈 필요 없어. 나는 게터 세터가 오픈되어 있는 그냥 VO란 말이야. 네가 새로운 태스크를 받고 싶다라면 나의 set new 태스크에다 함수를 보내. 걔한테는 보고해 줄게. 안 보내면 꽝이고. 나는 원래 내 할 일 하고 있을 뿐. 안 보내면 말아라. 보내면 내가 거기다 보고는 해줄게. 세터. 다음. 너 타이틀 그리고 싶어? 그럼 나한테 세트 타이틀 해. 그럼 내가 그려줄게. 네 태스크의 모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폴더 이름 그리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그려줄 수 있어. 오케이? set remove 어떤 태스크를 지우고 싶으면 그 함수 나한테 주면 그 함수한테 내가 보고해 줄게. 또 어떤 거 토글하고 싶으면 토글용 함수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걔한테 보고해 줄게. 어떤 애 추가하고 싶으면 걔 add 함수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걔한테 보고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쪽에서. 자,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가는데 여기 보시면 리무브를 하는데 더 이상 컨트롤 참조한 게 아니라 디스 리무브한테 보내버리죠. 디스 리무브에 함수를 줬으니까 그 함수한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컨트롤 참조 안 하는 거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거야. 그러면 이 뷰는요. 누구랑 바인딩 돼 있지 않다? 특정 컨트롤러와 바인딩 돼 있지 않은 그냥 VU 같은 놈인 거예요. 아무나 이놈을 쓸 수 있어. 이걸 세팅할 생각하고 있으면 얘는 다용도인 거예요. 아무데나 쓸 수 있어. 사실 폴더뷰가 아니라 수많은 컴포지트 패턴에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쟤도 여기에 대응하죠. 디스에. 네가 준 F에 내가 대응해 주마. 아님 말고는 제가 안 짰지만 어쨌든 아님 말고. 마찬가지 add도 네가 F를 줬다면 내가 걔한테는 보고해 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극명한 차이가 뷰에서부터 일어나죠. 제가 컨트롤러를 프레임트로 바꾸는 과정을 생략할 건데 생략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렇게 소비된 식으로 바뀌겠죠. 코드가 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뷰의 렌더에게 모델을 줬는데 지금은 아예 모델을 안 주고 있잖아요. 걔는 VU가 얘 완전 VU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얘는 이제 더 이상 뷰 개체도 아닌 거야. 뷰에 뭘로 보이냐면 그냥 뷰에 VU가 있어서 게터 세터가 있는 애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 세터에다 제 걸 막 넣어주겠죠. 그럼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럼 모델 변화는 어디로 안 가요? 뷰한테 가지도 않아요. 모델 변화는 뷰한테 가지도 않고 모델의 변화에서 이런 데이터 변화가 생겼으면 이걸 다시 세팅하는 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MVP를 사용하면 뭐가 좋다? 뷰가 모델과 완전히 분리된다. 완전히 분리돼. 모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누구랑도 분리된다? 컨트롤러하고도 완전히 분리된다. 컨트롤러에 어떠한 메소드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써도 돼. 더 이상. 게다가 아까 제가 MVC 짤 때 몹 짜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뷰를 짜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랬죠. 뷰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커버해야 될 메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거의 극대화 버전인 거죠. 야, 나 이거 필요해. 그냥 주문 명세서 나와 있어요. 컨트롤러 따위 관심도 없는 거야. 나 원래 이거 필요한데? 안 할래 말고. 즉 뷰의 요구사항이 명세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MVP의 뷰는. 좋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MS가 만들었습니다. MS가 MFC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면서 IDE에서 편하게 컴포넌트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이 컴포넌트들이 수많은 속성을 미리 게터 세터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IDE에서 그냥 게터 세터만 설정하면 되도록 만들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뷰가 된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MVP 패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MVP 패턴을 사용하면 되게 좋은 점이 뷰 주도 개발을 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왜? 뷰를 만드는데 무엇도 필요 없다? 모델의 사정도 필요 없고 컨트롤러의 사정도 필요 없어. 그럼 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어요? 유저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 나 이런 화면 필요한데요. 이거 만드는데 아무의 협조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만들면 돼. 저 이거 만드는데 아무의 협조도 필요 없잖아요. 아무의 협조도 필요 없는 증거. 아무의 협조도 필요 없어.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 그래서 MVP가 비주얼적인 앱에서 많이 각광받는 이유는 유저 스토리를 많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성 없이 굉장히 기민하게 개발할 수 있어. 얘부터 만들면 되니까. 심지어 이거 만들고 여기다가 대충 컨트롤러 같은 거 없어도 대충 끼워넣으면 되죠. 함수. 아무것도 안 하는 콘솔 로고 다 껴놔도 되잖아요. 일단. 예? 그쵸? 다 콘솔 로고 껴놔도 되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이야 목 데이터 집어넣고 이거 다 콘솔 로고 껴놔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 어쨌든.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는 줘야겠죠. 이 데이터. 근데 이것도 이거 어차피 모델에 의존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가 소비해야 될 얘 프로토콜에 맞춘 데이터가 온 거예요. 우연히 제가 귀찮아서 같이 맞춰놨을 뿐인 거지. 얘가 소비할 이 데이터의 모양은 얘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꾸로 다른 애들이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MVC에서 강조하던 뷰를 중심으로 개발해야지 진짜 용도에 맞는 나머지 접대 모드가 나오는 건데 얘는 그의 극대화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가 날 쓰려면 이걸 충족해. 사양을 만들어버리고 나는 VO야. 게터 세터만 줄게. 네가 나한테 여긴 지금 게터가 없어서 그런데 타이틀 같은 거 게터로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이거 주면 되잖아요. 게터로. 게터로 이거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게터 세터로 다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MVP냐 아니냐는 컨트롤러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뷰 모양을 보면 압니다. 금방 알아요. 아, 뷰가 모델도 의존 안 하고 컨트롤러도 의존 안 하고 지가 그냥 독고다이처럼 게터스밖에 안 내놓고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 이러면 MVP인 거예요. 걔는. 그래서 MVC, MVP, MVVM 중에 가장 눈에 확 띄는 뷰가 MVP에 있는 뷰예요. MVP는 뷰만 보면 금방 알아요. MVP인지 아닌지. 이거 외에 다른 특성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게 만족되면 MVP고 뷰가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도 MVP가 아닌 거예요. 그냥 MVC거나 MVVM하면 아무튼 MVC겠지. 진짜 MVP는 여기에 컨트롤러 의존성이 제로다. 모델 의존성 당연히 제로. 네. 그럼 모델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얘는 여파를 받을 수가 없어.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모르니까. 여파 오지 않는다. 그래서 MVP는 신속하고 사용자 스토리에 맞는 앱을 개발할 때 굉장히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최근에 UX가 더욱더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앱을 만들 때 많은 방법론으로 각광받는 게 MVP인 이유가 이 컴포넌트 위주로 개발하려고 MVP가 각광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방 유저 스토리들을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실제로 iOS 조직이나 이런데 안드로이드 조직이나 이런 데서 MVP 적용한 거 보면 더 느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모델과 프리엔터를 구성하고 뭐하고 거기에 맞춘 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거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MVP가 가장 빨리 화면들이 나온단 말이야. 원래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제일 빨리 나온단 말이죠. 이게 가장 빨리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가장 빨리 쳐다볼 수 있고 그 얘기 뭐야? 가장 빨리 수정할 수 있고 뭐 만들기 전에 프리엔터 모델 만들기 전에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완전해지고 얘를 커버하는 모델 만들고 프리엔터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에서는 컨트롤러 만들고 모델 만들어야지 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고객은 상이 다 차려진 다음에 보고 수정해달라고 하니까 화나잖아. 근데 아직 아무 에셋도 안 만들고 이것만 만들면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즉시. 바로 수정이 일어날 거 아니야. 굉장히 기민하게 사이클을 돈단 말이야. 다른 리소스 하나도 안 쓰고 이것만 가지고 다 이 앱을 검수받을 수 있단 말이죠. MVP는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이너 모드에 들어가서 이게 조정해보면 거기 조정이 되는 이유 다 하나하나 컴포넌트가 MVP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iOS, IB에서 이 컨트롤 되는 이유 다 MVP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IDE에서 제공해주는 디자이너가 성립하려면 MVP 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걔는 컴포넌트가 MVP를 만족하고 있는 거지 실제 개발 방법하는 이 컨트롤러 단위의 화면 전체를 MVP로 개발하는 별도 얘기입니다. 컴포넌트 하나가 커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화면 전체의 구성을 MVP로 만들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신에 문제는 뭐죠? 미친 게터 세터가 나온다. 진짜로 미친 게터 세터가 나온다. 네. MFC 같은 MS 개발자 많잖아요. 돈도 많고. 그럼 걔네들이 앉아가지고 세터 100개, 게터 100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레이블 컴포넌트 만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하면 죽는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그 대신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 네. MVP는 노가다의 산물이에요. 노가다의 산물이다. 근데 이 노가다가 뭐보다는 작다? 모델 컨트롤 다 만들고 뷰 만들어서 보여주고 수정당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 그래봤자 뷰 노가다인데 훨씬 싸다. 그래서 MVP는 적용해볼 만하다. 근데 단지 조직이 MVP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고 MVP의 이 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개념적으로 숙달되어 있는 조직이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아니면 뭐만? 뷰에 노가다만 대입다 늘어난다. 그렇죠? 뷰에 노가다만 대입다 늘어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응용 모델을 생각해 봅시다. 응용 모델. 프레젠터하고 뷰를 보면요. 뷰를 얘가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본다? 아예 VO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뷰를 프레젠터가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뷰의 스펙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뷰에 어떤 세터가 있고 어떤 게터가 있어야 되는지 뷰마다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프레젠터가. 그러면 뷰 1, 2, 3들이 대충 비슷한 게터 세터를 갖고 있어. 또 뷰 2, 3, 4번은 또 비슷한 인터페이스 갖고 있어. 그리고 뷰 4번은 인터페이스 1번과 2번하고 합쳐놓은 거랑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 실제로 뷰는 그렇게 생겼거든요. 너무 이렇게 생뚱맞게 안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추상화하는 VO 프로토콜을 얘가 상속받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뷰를 그룹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별, 인터페이스별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렌터가 너무 빡세게 하나하나 뷰를 안 보고 얘별로 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얘를 짜기가 쉬워져요. 아, 네가 이 인터페이스 A군을 상속하고 있으면 메소드 그거 있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또 너는 인터페이스 이거 배우고 있으면 이쪽에는 너 M3, M4 갖고 있지? 대충 그 정도 파악한 게 얘 입장에 훨씬 더 쉬우니까 하나하나 뷰 보기가 힘들어서 MVP는 보통 뷰를 묶어가지고 위에 추성 인터페이스 게터 스타를 만들어줘요. 안 그럼 얘 너무 힘들거든. 뷰를 다 파악해야 돼서. 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게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바라봅니다. 직접 안 바라보고 힘드니까. 뿐만 아니라 뷰가 컨트롤러 부분이 있었잖아요. 리무브하고 뭐하고 아까 세터로 다 받았죠. 셋 리무브, 셋 애드 이거 다 받았잖아요. 이런 커맨드 계열들, 즉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소비하는 거 말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필요한 커맨드를 F로 제가 다 받아들였잖아요. 이 애들은 세터긴 세터지만 어떤 액션을 취하는 세터를 제가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커맨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커맨드 프로토콜을 따로 빼놔요. 나는 어떤 종류의 F를 받아들일게. 이것도 프로토콜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게터 세터는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게터 세터를 분리하고 여긴 커맨드에 대한 프로토콜을 따로 분리해서 커맨드 계열의 어떤 걸 얘는 갖고 있으니까 걔한테 어떤 커맨드 계열 내려주면 돼. 이렇게. 이것도 얘가 이걸 다 바라보려면 너무 힘들거든. 어떤 F 세트가 있는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두 개를 분리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프리젠터 입장에서는 뷰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룹지게 상대할 수 있으니까 편하다. 그래서 F 계열을 세팅해줄 때 이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고 얘가 어떤 인터페이스 계열인지 F를 쭉 3개 갖다 던져주면 되고 데이터는 어떤 계열인지 보고 데이터 던져주면 되니까 뷰를 개별 상대할 때보다 이거 훨씬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진짜 실무의 MVP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개념이 없이 보면. 왜 이런 것들이 난무하니까.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난무해가지고 얘 코드 다 이걸 바라보고 짜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난잡해 보이지만 MVP에 대한 이해가 생겼잖아요. 생기고 보면 당연히 이게 없으면 얘네들마다 게트스 다 파악하고 다녀야 되는데 뷰마다. 그보다 이게 낫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래서 MVP를 보는 눈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여러 유명 ID 프레임워크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 보면 다 보여요.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 WPF 같은 경우에는 MVVM을 지향하고 있지만 MVVM에서 커맨드 쪽은 커맨드 프로토콜이라고 아예 커맨드로 빠져나와 있어요. 따로. 이쪽은 이제 자물 MVVM으로 연결되는데 그런 이 커맨드 계열을 빼는 것도 나중에 눈에 차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MVC 패턴에서도 컨트롤러와 뷰 관계에서 컨트롤러가 뷰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뷰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컨트롤 짤 때마다 모든 개별 뷰의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뷰가 또 이런 걸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MVC인 경우에도. 그래서 이거는 꼭 MVP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컨트롤러가 됐든 프렌터가 됐든 뷰 하나하나 파악하는 게 너무 빡세면 얘네들 둔단 말이에요. 힘들다. 형 힘드니까 대충 그룹 지어라. A반 B반으로 묶여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얼 세계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관여하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잘 안 보이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분명히 컨트롤 짜고 있는데 무슨 서비스의 디스패치를 왜 호출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여기도 그냥 안 하죠. 모델 그냥 섭외 안 했잖아요. 우리 아까만 해도 싱글톤에서 업어왔잖아요. 어떤 건 인자로 받아오고 모델 섭외도 분리해서 모델을 섭외해주는 데코레이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데코레이터 코디네이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델을 섭외하는 코디네이터의 고유명사 우리 업계에 쓰는 고유명사가 바로 서비스예요. 이제부터 MVC든 뭐든 프레임워크에 서비스라는 애가 나오면 걔를 뭐로 인식하면 되냐면 일꾼 컨트롤러든 프레임워크든 이 일꾼한테 모델을 공급하는 애 그 코디네이터 걔를 우리 업계에서 고유명사로 서비스로 부른단 말이야. 걔가 서비스야. 아무 프레임워크나 서비스 나오면 다 그건 줄 아시면 돼. 일꾼한테 모델 공급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 디스패처는 뭔데? 디스패처는 이 모델을 공급해오는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모델을 공급할 때 모델 원본을 어디서 갖고 오는데 DB나 네트워크에서 갖고 오고 아니 딴 서버에서 이거 모델한테 원본 데이터 채우는 애 얘가 디스패처예요. 다 고유명사야. 우리 업계에서는 이 고유명사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대충 컨텍스트 잡고서 개발하고 있는데 야 그거 디스패처 문제 아니야? 야 서비스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 프레임워크 요구예요. 커맨드도 프레임워크 용어고 이쪽은 보통 이제 VU라고 부르고 이런 케이스 게터 세터만 가지고 통제하는 일이 생기면 다 VU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MVP 장단점이 있죠. 뷰 노가다가 심해진 대신에 프레젠터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도 빨리빨리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다.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에 유리한 패턴이에요. 자, MVVM이라고 불리는 모델 뷰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코드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요. 코드 들어가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설명하는 걸로 이제 마감할 거예요. MVVM은 제가 코드 스피치에 추상 팩토리 메서드 패턴 올려준 것처럼 간단한 예제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이제는요 뷰가 MVP에서는 아예 모델을 소비하지 않게 함으로써 모델과 뷰를 끊었잖아요. 관계를. 그렇죠? 이제는 뷰가 뷰를 가상화한 모델을 프록시로 가짐으로써 진짜 모델과 분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죠? 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네이티브 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뷰에다가 셋한다는 얘기는 네이티브로 번역해보면 이너 HTML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뷰에서 get하는 건 알고 보면 뭐 인풋의 밸류를 가져온 걸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이티브의 사정을 무시하고 그 사정이 있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사정을 추상화해서 너를 VO 객체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MVP와 MVVM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지금 제가 말했던 뷰를 VO화 시키는 게 MVP에서 누가 갖고 있었죠? 뷰가 갖고 있었죠. 그렇죠? 아까 뷰를 VO 객체화 시켜서 프렌터가 소비했잖아요. 그때는 이 뷰를 VO화 시키는 그 로직을 뷰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뷰를 VO화 시키는 로직을 물음표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로직을 게터세터 로직을 얘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 게터세터 로직이 MVP에서 다 옮겨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얘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얘가 게터세터를 바꿔줄 거 아니야. 그래서 뷰의 변화를 노티피케이션 하게 돼요. 얘는 뷰의 변화를 수신하게 되고, 거꾸로 얘가 셋을 하게 되면 뷰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얘가 타이틀은 ABC라고 하면 이 변화를 노티피케이션으로 알아들어야지 H2의 inner HTML에다가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MVVM에서는 양방향 바인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들어보시죠 한 번씩. 앵귤러나 뭐 엠버나 뭐 이런 애들 양방향 바인딩 한다는 애들, 얘네들 왜 MVVM이라고 부르냐? 얘한테 프렌트 로직에서는 얘한테 VO가 되기 위한 모든 세터 겟터를 다 넣었더니 얘가 엄청 큰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건 정말 MS하고 구글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린 못해. 못해요. 장담하는데 못해. 여기에다 그걸 다 넣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기능들을 빼가지고 여기 새로운 객체를 만들자 이거야. VO 역할을 수행하는. 그럼 얘는 순수한 VO 객체인데 얘를 대신해서 VO 객체가 됐을 뿐이잖아요. 아까 세터 겟터를. 그럼 얘의 변화는 얘한테 반영돼야 되고 얘의 변화는 얘한테 반영돼야지만 이 둘이 같은 걸 대표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 바인딩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 옵저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얘가 변화가 일어나면 얘한테 반영되고 얘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 반영되고. 응? 그래야지 얘가 뭘 할 수 있다? 아까 프리엔터의 뷰가 들고 있던 게터 세터를 일로 갖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엔 순수한 게터 세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얘의 세터에 반응해서 뷰가 갱신되고 얘의 돔의 변화에 반응해서 얘의 게터가 갱신되는 양방향 바인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VVM은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MVP의 뷰에 게터 세터가 미친 듯이 들어있는데 뷰도 큰데 MVP 안에 그것도 너무 커. 이 관심을 분리하고 싶어. 아, MVP의 뷰가 VO인 건 굉장히 좋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잖아요. 실제로. 얘가 VO일 뿐이니까 모델하고 완전히 연결이 끊어졌잖아. 얼마나 좋아. 그건 좋은데 뷰가 미친 듯이 크단 말이야. 게터 세터 200줄. 뷰 로직 200줄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진짜로 짜보면. 여러분들 왜 MVP가 다른 플랫폼에서는 사용되는데 웹에서 안 사용되겠어요? 여러분들이 MVP로 뷰를 짜면 뷰가 200줄, 400줄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짜야 되니까 그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레임워크 존재하는데 우리한테 없는 이유는 그 미친 짓 한 놈들이 있었죠. 누구야? EXTJS가 그거예요. EXTJS가 MVP로 돼 있다. 미친 코드가 들어있잖아. 4메가씩 받잖아. 걔네들 컴포트 하나에. 걔 망했잖아. 결국에. 어쨌든. 맞잖아. 그래서 MVP가 노가다가 너무 심하니까 제조사가 껴주지 않는 이상은 못 만든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좋은 패턴이지만. 그래서 이걸 간략화해서 뷰는 너 뷰만 200줄이야. 뷰만 그려. 그러면 통신해가지고 네 걸 게터 세터화하는 객체는 따로 둘게. 걔랑 양방향으로 통신해가지고 얘가 MVP의 뷰의 게터 세터 역할만 하는 애를 여기다 둬.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뷰 모델이라고 부른다. 왜 뷰 모델을 부르겠어? 뷰에 있는 게터 세터 부분, VO 부분만 빼냈으니까 뷰 모델로 부르는 거죠. 뷰 VO라고 불러도 돼. 심지어 뷰 밸류 오브젝트로 불러도 돼. 뷰 모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뷰 모델은 마치 느낌으로 보면 MVP 같기도 하고 MVC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못 받아들이면 MVVM을 쓸 수가 없어요. MVC처럼 쓰게 되겠지. 아마도. 아니 여기를 해서 얘가 바뀌는 거면 MVC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아니 얘가 바뀌어서 얘한테 보고한 MVC 아닌가? MVVM을 잘못 쓰면 다 MVC가 되는 거예요. MVC가 나쁜 건 아니지만 MVC를 쓰면 어떻게 된다? 얘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진다. 그럼 여기에는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모델과 관련 없는 뷰 모델, 뷰의 VO 부분이 여기 있다는 얘기네. 그쵸? 아까 MVP로 다시 돌아가. MVP에는 뷰에서는 뭐가 없다? 모델 사정에 쌩까고 뷰에 있는 모델만 있잖아요. 오직 게터 세터가. 원래 원본 모델 어떻게 생긴 관심도 없단 말이야. 뷰에서 뭘 소비할지만 관심이 있지. 그게 여기 그대로 되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뷰용 모델이 있단 말이야. 뷰용 VO가 게터 세터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또 뭘 바라보고 있죠? 모델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MVVM의 VU 모델은 뭘 하냐면 뷰에 있는 VO 부분을 가져오고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델 데이터를 VO 데이터로 번역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코드가 MVP 같기도 하고 MVC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서 알고 있는 사람이 쓰면 모델을 섭외하는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고 이거를 VO로 바꾸는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고 VO가 뷰랑 통신해서 뷰는 완전히 모델을 모르게 하는 식으로 짜질 거 아니에요. MVP의 장점을 가지면서 뷰가 거대해진 거 막으려고 MVVM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마틴 파울로 아저씨가 이상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얘기했다가 그걸 MS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MVVM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왜 제가 지금 안 하냐? 양방향 바인딩이잖아. 여러분들한테 MVVM 코드를 보여드리려면 제가 일단 양방향 바인딩 코드를 짜서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코드가 너무 길단 말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고, 뷰에 변화가 생기면 여기에 있는 VO가 갱신돼야 되고, 그렇죠? 이 VO의 변화가 생기면 여기가 갱신돼야 되고, 근데 이 VO의 변화는 뭘로부터 생긴다? 모델이 변경된 걸 노티피케이션 받아서 모델 내용을 번역해서 VO로 번역해야 되고, 그렇죠? 뷰 모델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뷰 모델에 관심이 많으시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엠버를 써보시면 알아요. 엠버가 순수한 MVVM 프레임워크예요. 어느 정도 순수하냐면 C샵팀이 나가서 만든 거예요. C샵팀이 나가서 만든 거예요. MVP, WFP라고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윈도우에서 그림 그리는 거 있거든요. 이거 만든 팀 애들이 퇴사하고 2명이 나가서 만든 거야. 똑같단 말이지. MVVM 만든 애들이 나가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만든 게 뭐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이야. MVVM이라는 단어는요, 업계 표준 용어가 아니라 MS에서 발표한 단어예요. 원래부터 MS의 단어예요. 원조 단어예요. 그 원조 단어 만든 팀이 나가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면 엠버가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MVVM이 진짜로 맛보고 싶으면 앵귤러 이런 거 쓴 게 아니라 엠버를 써보시면 알아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 엠버 코드가 됐든 아니면 제가 간이로 만들어서 됐든 MVVM 코드는 나중에 공유해드린 걸로 할게요. 끝났나? 마지막인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룹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내년도 강의는 아마 1월부터 모르겠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